자, 역시 마찬가지 중심 내용, 세부 내용 정리, 그리고 전개 방식 정리.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간다. 그렇죠, 여러분들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학원 갈까 말까? 이거 먹을까 말까? 지금 나갈까 말까? 지금 가면은 지각은 안 하는데 조금만 더 이따 가야지.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야. 자, 판단을 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하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그 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어림짐작을 하게 되는데 이를 휴리스틱이라고 한다. 뭔가 용어가 튀어나왔죠? 용어 개념 정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휴리스틱, 어림짐작. 근데 우리말로 어림짐작이 있는데 왜 이걸 어림짐작으로 쓰지 않고 휴리스틱으로 쓰냐면은 저거는 이제 갑자기 생각나네. 심리학 용어입니다. 용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저 말을 따라가 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휴리스틱, 즉 어림짐작에는 대표성 휴리스틱과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 그리고 시뮬레이션 휴리스틱 등이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뭡니까? 중심 내용은 대상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 대상, 자, 세부 내용은 뭐예요? 휴리스틱. 그리고 휴리스틱의 종류 1, 2, 3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락부터 뭐가 나와? 이 1, 2, 3에 대한 각각의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우리는 벌써 구조가 이 글 전체 구조를 짐작할 수가 있다. 전체 구조는 뭡니까? 병렬식 구조가 되겠네. 병렬식 구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늘어놓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성 휴리스틱, 회상용성 휴리스틱, 시뮬레이션 휴리스틱이 각각 하나씩 나올 겁니다. 이게 병렬식 구성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단락을 보고 글 전체의 어떤 그 진행 방향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자. 두 번째 단락. 대표성 휴리스틱은 이제 병렬식 구성으로 가는 거죠. 어떤 대상이 특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판단할 때 그 대상이 특정 집단의 정형적 이미지와 얼마나 닮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을 말한다. 우리는 키 198cm인 사람이 너무 커. 키 165cm인 사람보다 농구 선수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한다. 이와 같이 여기 예시가 되겠죠? 예시 나와 있고. 이와 같이 대표성 휴리스틱은 흔히 첫인상을 형성할 때나 타인에 대해 판단할 때 적용한다. 자, 여기는 대표성 휴리스틱을 적용하는 것도 좀 이야기를 했어요. 첫인상,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판단. 쟤는 원래 그래. 이렇게 하는 것도 대표성 휴리스틱입니다. 그런데 대표성 휴리스틱에 대한 따른 판단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정 집단의 전형적인 속성에만 주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개별적인 어떤 성격도 있을 텐데, 그지? 그거를 무시하고 전형적인 속성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은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장점.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인 걸 보기는 어렵다. 단점. 자, 그러면 요 단락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대표성 휴리스틱에 대한 개념 나와 있고 예시 있고 장단점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 내용이 세 개인 거야. 중심 내용은 뭡니까? 대표성 휴리스틱이죠. 세부 내용은 예시와 장단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있잖아. 자는 거 아니지, 있잖아. 자면 안 돼. 이겨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긴 지문 보는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요. 국어 시간에. 그러니까 글 보다가 자는 친구도 있는데 이해해요. 이거 그건 당연한 거야. 왜냐면 글은 기호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머릿속에서 이미지화해서 정보를 판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독서가
굉장히 종합사고력을 키울 때 좋은 방법이 독서입니다. 독서 훈련입니다. 근데 이 독서 훈련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독서야. 이런 방식으로 글을 분석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고 눈으로만 가면 졸아. 그리고 머리에서 렉 걸려요. 렉이 걸린다는 게 뭐냐? 자, 기호를 계속해서 판단하고 시각 정보를 계속 이미지화하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부하가 걸립니다. 여러분들 뭐 게임하다가는 버벅거릴 때가 있지, 그죠? 그게 렉 걸리는 거거든. CPU가 이 처리를 빨리빨리 못하니까 그 순서대로 가다 보니 빨리빨리 화면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렉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를 만들어 파는 거죠. 그래픽카드는 그래픽만 좀 이렇게 차별적으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니까. 자, 다음 단락입니다.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 아까 얘기했죠. 병렬식 구성이라고 얘기를 했어. 당장 머릿속에 잘 떠오르는 정보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람들에게 작년 겨울 독감에 걸린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물어보면 일단 자기 주변에서 발생한 사람들을 떠올려 추정하게 된다. 이것도 예시죠. 이러한 추정은 적절할 수도 있지만 실제 발생 확률과는 다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최근에 자신이 경험한 사례, 생동감 있는 사례, 충격적이거나 극적인 사례들을 더 쉽게 회상한다. 그래서 비행기 사고 장면을 담은 충격적인 뉴스 보도 영상을 접하게 되면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사고 발생 확률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다. 단점.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 단락 구성 방식이 어때요? 위에 있었던 대표성 휴리스틱하고 거의 유사하죠? 저기 개념 나왔고 예시 나왔고 그 다음에 단점 나와 있네요. 그치? 자, 이번엔 시뮬레이션 휴리스틱. 자, 그럼 우리는 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개념이 있고 예시가 있고 장단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어. 자, 과거에 발생한 특정 사건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그 장면을 상상해보는 것이다. 예, 역시 개념입니다. 범죄 용의자를 신문하는 경찰, 예시네? 예. 범죄 용의자를 신문하는 경찰관이 그 용의자의 진술에 기초해서 범죄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이해에 해당한다. 이때 경찰관은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가정해야만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상적 장면을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다 보면 그 용의자가 정말 범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그가 범인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기 전에 그를 범인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단점이죠. 그치? 그러니까 아까 짐작했던 거, 이 단락 구성 방식이 거의 다 유사해요. 대표성, 그 다음에 해상 용이성,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이 휴리스틱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단락 구성 방식이. 자, 이처럼 휴리스틱은 종종 판단 착오를 낳기도 하지만 경험에 기반하여 답을 찾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판단과 추론이 항상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결정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가정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 휴리스틱은 우리가 쓰고 싶지 않아도 거의 자동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수많은 대안 중 순식간에 몇 가지 혹은 단 한 가지의 대안만을 남겨 판단하기 쉽게 만들어준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라고 할 만하다. 자, 인지적 구두쇠. 자, 인지가 뭘까요? 인지가. 인지는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파악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지야. 그러니까 머리를 막 판단해야 되겠지, 그치? 그런데 휴리스틱, 어린 짐작하면 뭐 한다고? 이거를 안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 구두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용 이해 안 된 사람 됐습니까? 자, 문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할 수 있죠? 자, 과거 경험 바탕으로 어린이집 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휴리스틱.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 요게 되겠다, 그치? 예. 자기가 경험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한다. 수아이 졸립니? 네.
참아. 사람들은 충격적인 경험을 충격적이지 않은 경험보다 더 쉽게 회상하고요. 휴리스틱에 따른 판단은 사실에 부합하는 판단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상적인 상황을 반복하여 상상하면 마치 그 상황이 실제 사실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제가 범인일 거야. 이렇게 범인일 거야. 그래서 너는 범인이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 알고 있니? 이거 알아? 아는 친구? 수아 알아? 이게 뭔데? 이 거짓말 하다 보면은 자기가 거짓말 했는데 그걸 자기가 진짜로 믿어요. 이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리플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 상류사회를 꿈꾸는 이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엄청나게 부자야. 근데 얘가 그 시기에서 걔를 죽여요. 그리고 개행세를 해. 개행세를. 그래서 자기가 마치 자기가 죽은 친구인 양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원래 상류사회에 있었던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리플리 증후군이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심리학 용어로 굳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거짓말을 자기가 믿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야. 의식을 했건 무의식적으로 했건 내가 했던 거짓말이 친구들한테 돌고 돌아와서 누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거짓말한 걸 까먹어. 진짜? 진짜 그래? 와,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친구한테 이런 얘기. 야, 이거 네가 저번에 했던 말이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5번째.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가상적인 상황을 생각함으로 이런 말은 없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된다. 이거 역지사지인데 이런 내용은 지문에 있지를 않았다. 질문이요. 괜찮니? 15번 기억의 의미. 기억이 어디 갔니? 인지적 구두쇠.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1번 인간은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판단할 때 가능하면 노력을 덜 들이는 경우. 이거네. 두 번째, 인간은 주변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욕구. 이거 내용 아니고요. 인간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하는 경우. 이것도 아니고요. 인간은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휴리스틱을 의도적이 아니죠. 무의식적으로. 인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가능한 모든 대안의 장점과 단점 분석 아니죠? 답은 1번이죠. 네. 자, 여러분들 국어 문제는 적절성 찾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 찾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지를 다 보고 비교, 대조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다음은 휴리스틱과 관련한 실험 내용이다. 윗글로 보아 보기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심리학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사람들에게 영미는 31세로 감성적이며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여성이다. 대학에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였고 사진동아리에서 꾸준히 활동하였다. 라는 정보를 제시한 후, 자, 정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정보가 4개죠? 영미가 현재 어떤 모습일지 A와 B 중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하도록 하였다. A. 영미는 은행원이다. B. 영미는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은행원이다. 자, 공통점은 은행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B는 여행 블로그를 운영한다. 여기 들어갔어. 그러니까 정보를 보니까 영미는 31세 감성, 호기심 많고 국어국문학 전공하고 사진 동아리. 이 사람 혹시 여행을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게 되죠. B는 A의 부분 집합이므로 적어도 B보다 A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A보다 B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대표성 휴리스틱이 이러한 판단을 유도한 것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이 띠리리 보고 B의 영미는 여행 블로그를
주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 최근에 여행 블로그가 유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 대표적인 여행 블로그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판단해. 3. 영미가 은행원보다 여행 블로그 운영자에 더 어울린다고. 4. 가고 싶은 장소를 여행 블로그에서 검색했던 경험을 떠올려. 5. 영미가 은행원이 되어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상상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뭘까요? 1, 2, 3, 4, 5번 중에 정미나 뭐게? 2번. 2번. 대표적인 여행 블로그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판단해 보고 이렇게? 맞아? 자, 2번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니? 국어는 근거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 필이 2번을 찍었니? 여행 블로그를 하면은 활발하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 위에 있는 정보 때문에? 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이제 감으로 문제를 찍는 거고요. 여기 힌트가 나왔었지. 연구자들은 대표성 휴리스틱이 이러한 판단을 유도했다. 자, 그러면 지문에서 대표성 휴리스틱이 뭐였는가를 봐야 돼.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전형적인 특정 집단의 전형적인 이미지와 얼마나 닮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그치? 그래서 특정 집단의 전형적인 속성에 주목했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선지에서 뭘 찾아야 되니? 전형적 속성, 전형적 특성이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거는 뭘 찾아야 됩니까? 5번 당연히 안 되겠죠? 4번 안 되죠? 그럼 뭐가 될까? 희찬이는 몇 번인 것 같아? 5번인데. 아니고요. 이거는 대표성 휴리스틱이 아니라 어디에 해당이 돼요? 시뮬레이션 휴리스틱이다 얘는. 그치? 이렇게 연결해보는 거야. 자, 얘는 시뮬이고 2번은 뭘까? 4번은 뭘까? 가고 싶은 장소를 여행 블로그에 검색했던 경험을 떠올리. 이거 자기 경험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거는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이죠. 그죠? 얘는 회상이고. 그럼 3번은 영미가 은행원보다는 여행 블로그 운영자에 더 어울린다고. 얘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대표, 회상, 시뮬레이션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대표가 되겠죠. 그치? 전형성이에요, 전형성. 즉, 위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많다, 국어공학 전공했다, 사진 동아리에서 사진 찍는다, 전형성.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A보다는 B일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때는 그 근거를 여러분들의 어떤 감으로 찍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기호들이 있어. 이거를 지문에서 연결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3입니다. 3. 1번은 뭐니? 1번은 어떤 휴리스틱일까요? 최근에 여행 블로그가 유행하고 있다. 이것도 사례잖아, 사례. 그죠? 이것도 회상입니다. 회상 용이성 휴리스틱이죠.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를 잘 하면 국어가 올라갑니다. 진짜로. 네. 질문요. 안 계십니까? 질문이 많이 남았었구나.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좋습니다. 쉬는 시간.